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네, K리그에 이어서 EPL 8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이 아니라 몇 시간 뒤에 있는 그 유로파 경기들이 있는데요. 유로파 경기력을 제외하고 명단 이런 것을 참고하지 않고 일단 초안 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픽에는 유로파 경기까지 포함해서 최종 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 때 챔스와 유로파가 있었기 때문에 저번에도 챔스와 유로파가 있었던 주에는 역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들긴 합니다. 제가 EPL 경기를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좀 아무래도 분석하는데 이번 회차가 제일 오래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기도 했었고, 조금 비슷한, 이번에 조금 잘하는 팀들이 대부분 원정을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6위 브라이턴과 6위 토트넘의 대결입니다. 일단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 첼시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했었고 토트넘은 사우스햄튼에게 홈에서 2대 1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일단 투표율은 토트넘 승리의 74.9%가 토트넘 승리에 몰려져 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다실바 주니어와 솔로몬이 부상이고요. 토트넘은 여전히 로셀스와 세세뇽이 부상인 모습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속적으로 원정에서 승률이 좋지 않은데도 투표율이 조금 높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브라이튼의 최근 경기들이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브라이튼은 홈에서 이번 시즌 승리가 없고요. 리그 첫 경기 와포드 원정에서 승리 이후에 현재까지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일단 무승부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토트넘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 상대들이 좀 강한 편이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라이튼은 알제이트 선수의 번뜩이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비는 라인을 전체적으로 내리는 모습이 있고 견고한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돌아뛰는 선수, 즉 침투하는 선수들이나 그 선수 뒤에서 위치하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그 선수들을 잡지 못하고 놓치는 모습들이 있고 지난 경기를 봤을 때 빌드업에서 실수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토트넘이 잘 공략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세트피스에서는 좋은 모습들이 있었으나 지난 경기 첼시전에서 세트피스 기회 자체가 좀 적었어요. 그리고 일단 저는 브라이턴이 그렇게 약한 팀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일단 수비 자체가 견고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무승부의 빈도가 높고 대부분의 경기들을 봤을 때 슈팅을 많이 하는 팀으로 보여요. 그래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졌던 경기들도 슈팅은 웬만큼은 했었던 부분이고 오히려 상대보다 더 많이 했었던 경기들도 많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주중에 챔스 경기가 있었고 라인을 내리는 브라이턴 상대로 고전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토트넘은 케인을 필두로 한 공격진이 경기에서는 지거나 비기는 경기가 있더라도 꼭 골을 넣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상대 전적도 토트넘이 1부 3패로 우세한 모습이 있고 토트넘이 고전을 하더라도 골은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서 토트넘 무패 예측합니다. 단통은 무승부 추천드리고요. 일단 이 경기를 단통으로 가지 않는 게 투표율이 너무 몰렸어요. 너무 몰렸고 주중에 챔스가 있었던 부분인데도 투표율이 이렇게 몰렸으면 약간 부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브라이튼이 어, 그러니까 토트넘이 챔스였 경기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브라이튼이 못한다면 토트넘 단통으로 갔었을 것 같은데 브라이튼이 그렇게 못하다고 생각은 들지가 않아요. 물론 빌드업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수비 자체는 견고하고 라인을 내리는 높이 올리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토트넘은 역습이 좋은 팀인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 11위 에버튼이 15위. 네, 15위 에버튼의 경기고요. 벌리는 직전 경기 빌라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했고요. 에버튼은 맨시티에게 3대1로 패배했습니다. 투표율은 벌리가 44.3%로 벌리가 정배예요. 네, 부상자는 벌리가 드링크원트, 제코크 선수가 있고요. 에버튼은 안드레 고메스, 월콧이 부상입니다. 일단 홈에서 좋은 승률을 보이는 벌리와 호버튼의 대결이고요. 저는 투표율 보고 좀 놀랐어요. 아무리 에버튼이 홈버튼이라고 불리긴 하더라도 무승부도 아닌 벌리 승에 투표율이 몰린 모습은 현재 에버튼이 얼만큼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벌리는 지난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마찬가지로 크로스에 의한 골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단순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반스와 우드의 높이를 활용한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 벌리는 여전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에버튼은 높이에서 봤을 때 그 센터백에 예리미나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일단 에버튼은 멤버만 놓고 보면 15위에 위치할 에버튼이 아니고 현재 그런 경기력을 보일 에버튼이 아닙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에버튼이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버튼이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벌리가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팀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경기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에버튼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버튼이기에 조금 불안하긴 해요. 원정에서 이번 시즌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은 초반 픽은 에버튼 승리를 가겠습니다. 최종 픽에서는 무승부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일단 에버튼 사이드 쪽을 보고 있다는 점을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참고하실 점이 또 있는데 에버튼이 리그 3경기 동안 현재 3패를 하고 있어요. 4패를 한다 이러면 경질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상대 전적도 2승 3패로 에버튼이 조금 우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의 느낌이 제일 강한데 일단은 에버튼 승리로 봤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1위 리버풀과 3위 레스터인데요. 일단 리버풀은 셰필드 원정에서 1대0 승리, 레스터는 뉴캐슬을 상대로 5대0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투표율은 리버풀 승리의 74.5%인데요. 일단 부상자를 살펴보면 리버풀은 마팁, 레스터는 메디슨이 부상인데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해요. 부상 여부에 대해서 소식이 들리면 최종 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은 주중에 챔스 경기가 있었고요. 어, 상대가 일단 레스터가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스터인데도 리버풀의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린 모습이 보입니다. 그만큼 리버풀이 리그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스터의 멤버들 정말 좋습니다. 네, 일단 메디슨이 못 나온다면 리버풀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메디슨이 없어도 리버풀이 우세하기는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마팁이 없는 리버풀의 수비전은 불안할 것으로 보여요. 일단 아놀드와 로버트슨 둘 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선수들인데 그 이유 때문에 마팁이 없다면 뒷공간을 조금 허용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기력을 봤을 때는 무조건 리버풀인데 챔스의 여파, 마팁의 부상 그리고 리버풀이 고질적인 문제가 물론 아놀드와 로버트슨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둘 중에 한 선수가 빠지거나 두 선수 다 그 경기에서 경기력이 좋지 않으면 그런 일은 가능성이 적겠지만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조금 고전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레스터가 리버풀의 8연승을 방해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레스터가 승리할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봐요. 안필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초반 픽은 일단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력을 봤을 때는 리버풀이 조금 더 앞서긴 한데 최근 레스터의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를 리버풀은 했다는 점에서 네 그리고 수비가 마팁이 없다는 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무승부, 초반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17위 노리치와 18위 아스톤 빌라인데요. 노리치는 크리스탈 플레이스 원정에서 2대0 패배, 빌라는 홈에서 벌리와 2대2 무승부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노리치 승리에 53.1%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리치는 일단 팀 쿠를 선수가 부상으로 보이고 일단 여전히 수비가 불안한 모습. 그리고 공격에서는 반대로 공격에서는 푸키와 캔틀의 역시 날카로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빌라는 맥긴과 그릴리시, 잭 그릴리시의 중거리 슛 능력과 크로스에 의한 공격들이 좋습니다. 중앙에서 공간이 나오면 맥긴이나 뭐 그릴리시나 뭐 일단 아스톤 빌라의 선수들이 미드 선수들이 슈팅을 때리고요. 상대가 공간을 내주지 않다. 중앙을 조금 두텁게 한다 그러면 측면에서 크로스 공격을 하면서 웨슬리나 이선에 있던 선수들이 침투하면서 잘라 들어가는 모습들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초에는 투표율과 양 팀의 대결이라는 것만 봤을 때 노리치가 승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를 보고 조금 바뀌긴 했어요. 물론 이 경기를 라이브를 볼 수가 없었으니까 네 하이라이트를 찾아서 봤는데
일단 상대 전적과 경기력 자체는 수비가 불안한 노리치에게 빌라가 더 우세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기이긴 한데 노리치가 홈에서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홈에서 맨시티를 이겼다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경기력이 우세한 아스톤 빌라이지만 네, 홈에서의 좋은 모습, 그리고 공격력이 좋은 모습을 봤을 때 무승부를 일단은 예측을 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원정에서 승률이 좋지 않고요. 최근 4경기 승리가 없었다는 점을 봤을 때 노리치도 최근 성적이 두 팀 다 성적이 좋지 않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두 팀 다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무승부가 제일 무난하기도 하고요. 상대 전적에서 아스톤 빌라가 너무나도 우세하고 경기력 자체도 빌라가 우세한데 노리치의 홈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저는 무승부를 예측을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 22 와포드 12 셰필드인데요. 저는 이 경기도 조금 역배로 봤어요. 그 이유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와포드는 울버햄튼 원정에서 2대0 패배, 셰필드는 홈에서 리버풀에게 1대0 패배했습니다. 투표율은 셰필드 승 46.8%고요. 셰필드가 우세해 보여요. 네, 와포드는 디니가 그리고 셰필드는 맥골드릭 선수가 부상입니다. 상대 전적은 2패로 셰필드가 우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와포드는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좋지 않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셰필드는 원정에서 에버튼을 잡았고 첼시와 무승부를 했던 팀입니다. 네, 그래서 셰필드는 수비가 굉장히 단단하고요. 날카로운 역습이 좋습니다. 4번 존 플랫과 네, 11번의 로빈슨, 7번 룬스트럼 정말 제가 로빈슨과 룬스트럼 선수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선수인데 굉장히 특히 로빈슨은 굉장히 유연하고 네, 결정력만 조금 보완된다면 굉장히 좋은 선수로 발전할 것 같아요. 일단 경기력과 상대 전적 봤을 때 최근 와포드가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셰필드가 이길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셰필드가 원정에서 에버튼을 잡고 첼시와 비기고 지난 리버풀전에서 골키퍼의 실책이 없었다면 승점 1점을 가져갈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셰필드가 라인을 조금 내리고 있었을 때예요. 네. 그래서 셰필드가 라인을 내리고 있을 때는 그러한 역습이나 그런 공격 패턴들이 네, 먹혀 들어가고 그 라인을 내리고 있을 때 이제 수비가 견고하기 때문에 실점을 하지 않는 팀인데 상대적으로 전력이 와포드가 예, 열세죠. 그래서 그 와포드 상대로 라인을 올릴 것으로 보여요. 네, 셰필드는 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노릴 거기 때문에 그런 라인을 올린 셰필드에게 와포드의 데울루페우 웰백이 역습에서 골을 넣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셰필드 사이드보다는 와포드 사이드를 보고 있고 일단 와포드 승과 무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픽은 라인을 올린 셰필드 상대로 와포드가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리그 첫 승을 할 것으로 보여서 일단은 초안픽은 와포드 승리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5위 웨스트햄과 9위 팰리스의 경기인데요. 웨스트햄은 본머스 원정에서 2대2 무승부, 팰리스는 놀리치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웨스트햄의 네, 승리에 몰려져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부상 선수를 살펴보면 수정국은 사코가 크리스탈 팰리스는 사코가 부상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굉장히 어려운데 두 팀 다 좋은 모습, 네,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네, 어렵다고 판단이 드네요. 일단 웨스트햄은 최근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경기 승리를 했습니다. 웨스트햄은 할러와 노블, 야르몰렌코, 라이스 등 공격진과 미들진의 안정감이 있고 좌측 풀백인 크리스웨일의 오버래핑이나 얼리크로스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오그본나의 수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크리스탈 팰리스도 마찬가지로 지난 경기 자아가 정말 잘했어요. 네, 전체적으로 팀의 압박도 굉장히 좋아 보였고 시즌 초반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자아도 뭔가 마음이 떠 있었던 모습을 약간은 바로 잡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이오 선수가 골도 이번 시즌 괜찮게 넣어주고 있고 볼 키핑을 해주면서 이선에 있던 선수들이 침투하거나 그 생긴 공간으로 그 공간들을 타운젠드나 뭐 이선 선수들이 잘 공략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일단 웨스트햄은 2승 1패를 하고 있고요. 1패는 맨시티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번 시즌 맨유전을 제외하고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1승 2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난 경기 잘 했으나 웨스트햄의 최근 흐름이 너무 좋고 홈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 전적도 2승 3무로 우세한 점을 봤을 때 웨스트햄이 질 것 같진 않아요.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난 시즌에는 원정에서는 좋았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원정이 그렇게 또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투표율도 61.1%인데 잘 들어오는 투표율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웨스트햄 승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위 아스날과 8위 본머스의 대결인데요. 아스날은 직전 경기 맨유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본머스는 홈에서 웨스트햄과 2대2로 비겼습니다. 투표율은 아스날 승리의 81.1%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스날은 라카제트가 부상을 당했고 본머스는 아담 스미스 프레이저가 부상입니다. 본머스가 원정 승률이 확인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아스날도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시즌 이 투표율을 봤을 때 아스날이 70% 이상의 투표율을 받으면 부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70% 이상의 투표율을 받으면 거의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보머스는 최근 3경기 2승 1무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윌슨과 솔랑케, 킹, 레르마 등 공격진과 위드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유로파 경기에서 로테이션 여부가 확인은 되지 않았어요. 아직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만약에 돌리더라도 체력적인 부담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유로파가 없었다면 이것은 투표율도 너무 좋고 아스날의 단통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유로파가 있고 최근 보머스가 또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좋기 때문에 부러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서 일단은 초안픽은 아스날 승무 투픽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14위 사우스햄튼과 7위 첼시 경기고요. 네, 사우스햄튼은 토트넘 원정에서 2대1 패배, 첼시는 브라이턴과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첼시 승리의 68.1%인데 이 경기도 저는 네, 챔스가 걸려요.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은 메카시가 부상이고 첼시는 리디거 선수가 여전히 부상으로 보입니다. 사우스햄튼은 잉스, 레드먼드, 부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선수들이 특히 레드먼드와 부팔은 어, 그 혼자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슈팅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첼시는 일단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고요. 오도이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복귀를 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 부분은 희소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격 옵션이 조금 더 다양해졌다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윌리안, 마운트가 지속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캉테 역시 부상이 없다는 점에서는 경기력 자체가 첼시가 우세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중 경기가 있었다는 점과 네, 사우스햄튼의 굉장히 압박을 강하게 하는 팀인데 그 압박에 조우마가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소튼 공격진에 벗겨지면서 실수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사우스햄튼의 공격력이 좋지 않았다면 뭐 잉스, 레드먼드, 부팔이 좋은 그 공격진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첼시가 우세한데 네, 그런 좋은 공격진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어서 조금은 첼시가 부러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승률이 좋지 않아요. 첼시는 원정에서 맨유전을 제외하면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경기력이 좋고 상대 전적이 우세한 점에서 저는 일단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최초에는 제가 소툰의 사이드를 보고 있었어요. 이거는 약간 냄새가 난다라고 했는데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첼시 사이드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 좋은 네, 경기력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경기들도 어느 정도 전술이 자리가 잡힌 첼시가 이제 첼시 사이드가 맞다고 보고 상대 전적도 너무 우세해서 첼시의 무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통은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승패도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무패로 갈게요. 그 이유가 첼시가 그래도 좋은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첼시지만 단통을 가지 않는 이유가 사우스햄튼이 압박이 좋고 리디거가 없고 조우마가 있을 때는 너무나도 저는 불안하다고 봐요. 그래서
부러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픽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000원만 했어요. 네, 소액으로. 최종 픽에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액으로 했고요. 최종 픽은 내일 이제 오늘이죠. 오늘 배당이 나오니까 배당이 나오고 나서 바로 어, 최종 좀 고민을 하다가 초저녁까지는 최대한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K리그 경기가 다 일요일 날이 있어서 어, 토요일 좀 늦은 시간까지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안픽을 갖고 일단 투풀로 간 것은 일단 초안픽이 있기 때문에 한 경기만 투풀로 갔는데 이 경기는 포항과 울산의 경기가 그나마 K리그에서는 투픽으로 제일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